제가 애플 휴대전화를 쓰다가 삼성 갤럭시로 바뀌고 나서 가장 편했던 게 사실 삼성페이였는데요. 드디어 우리 이제 애플 유저분들도 3월부터 이 편안한 애플페이를 쓸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한 이야기 또 시장의 수혜, 오늘 이 시간 하이투자증권 디지털 마케팅부의 이권희 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부장님은 어떤 거 쓰시나요? 삼성이신가요? 저는 애플이신가요? 삼성페이를 쓴 지 오래돼가지고 너무 편하죠? 네, 편합니다. 이제 애플 유저분들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3월부터인가요? 그렇죠. 3월부터 이제 승인, 그러니까 지금 일단 국내 도입은 승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승인 조건 자체를 보면 이제 뭐 현대카드 단독으로는 안 된다 해서 그 모든 카드사가 할 수 있도록 오. 열면서 했는데 결국에 이제 2월 3일 날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보이면서 일단 승인됐다라고 보시는 게 승인이 됐고요. 이게 이제 문제는 서비스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라고 봤을 때 한 3월 중순 여러 가지 이제 준비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3월 초에서 3월 중순 정도로 서비스가 뭐 시작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네. 이유는 이제 뭐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준비를 해야 되겠죠. 가맹점들도 이제 뭐 단말기도 좀 달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준비가 좀 과정이 좀 필요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처음에는 이제 현대카드랑만 되는 거였는데 바뀐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른 카드도 가능한가요? 이론상으로는 다른 카드도 가능한 걸로 이제 결론이 되어 있는데 네. 지금 현재는 애플과 계약되어 있는 데는 현대카드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다른 계약만 카드사들도 하면? 예, 다른 카드사도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조건이 까다로워서 아, 조건 까다롭습니까? 예. 되기 했지만 되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군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현대카드를 새로 만들어야 되나 저는 사실 그 생각도 하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요거는 그래도 시간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다른 카드도 다 좀 열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애플페이의 무선 통신 결제 방식 이것도 범용성, 단어도 어렵네요. 범용성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좀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삼성페이는 되게 NFC 방식이라는 게 뭔지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게 NFC 방식. 예, 그게 이제 근거리에서 이제 대기만 하면 결제를 하는 그런 방식인데 지금 갖고 계시는 휴대폰에 다 NFC 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다 들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이제 그 기존에 그 삼성폰 쓰시던 분들은 지금 뭐 티머니라든지 이런 거 그냥 대고 쓰시죠. 요즘에 지하철 교통카드 꺼내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핸드폰 뒤에다 카드 넣어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애플 쓰시는 그쵸, 분들이죠. 그쵸. 예, 그리고 대부분 이제 삼성폰 쓰시는 분들은 뭐 티머니를 안에다가 다운을 받아서 네. 그냥 대기만 하면 바로 그게 결제가 신용카드만 되죠. 있어도 안 되는군요. 티머니로도 받아야 되는군요. 티머니로도 되고 신용카드로도 되고 그래요? 예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편하기 때문에 이제 티머니를 많이 쓰시죠. 서울에서는 네.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근데 이제 이 NFC 단말기 보유 매장만 일단은 그 애플페이는 가능하고요. 네. NFC 방식밖에 없고 MTS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카드 단말기에 붙여 있는 마그네틱 관련된 그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이 삼성페이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아무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도 그 삼성페이를 사용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네. 애플페이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제 영세한 이제 그 식당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업주들이 이 NFC 단말기를 설치를 해야지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대형 뭐 마트라든지 뭐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대부분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당장 쓰시는데 불편함은 없지만 뭐 바깥 계산하다가 걸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예. 자, 애플파이 관련주 어쨌든 오늘장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기대감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근데 다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애플페이의 실제 수혜주가 어떤 기업이겠느냐인 건데 어떤 기업이에요? 근데 그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삼성페이 때도 난리가 났었는데 네. 다 내려왔습니다. 근본적으로 약간, 가장 네. 수혜는 애플이 보죠. 그렇죠. 이제 그 수혜를 보는데 이게 낙수 효과라는 게 또 있지 않겠습니까? 낙수 효과라는 거는 이제 그 전체 카드 사용액이 증가하거나 네. 아니면 애플페이를 쓰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져야 되는데 물론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주로 소비의 주체고 특히 여성분들이 애플을 많이 쓰시죠.
물론 남자분들도 많이 쓰지만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세대로 이제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세대로. 상대적으로 그래도 젊은 소비력이 강한 세대는 네. 여자분들이 애플을 많이 쓰시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사실은 NFC 단말기가 먼저 보급돼야 되니까 단말기를 만드는 회사들은 돈이 될 텐데 네. 이게 NFC 단말기가 사실은 그러면 가맹점들한테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거 가지고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딱히 없고요. 그리고 이제 당분간은 또 현대카드만 쓰기 때문에 현대카드 사용자 숫자가 얼만큼 될 것이냐라는 부분도 현대카드는 수혜를 보겠지만 다른 쪽은 여전히 좀 미지수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좀 괜찮은 데가 KG 이니시스랑 뭐 셀피 글로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현대카드랑 제휴가 되어 있는 벤사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카드가 이제 현대카드로 결제를 하면 주로 이제 KG 이니시스를 통해서 결제 대금을 이제 결제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셀피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그 NFC 방식의 이런 그 결제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쪽에서 만든 거는 이제 뭐 애플도 되고 삼성도 되고 다 된다라고 다 되는 하니까 거죠? 예, 그 부분은 뭐 그래서 근데 문제는 너무 시가총액이 셀피 글로벌 같은 게 너무 낮고 그다음에 이게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 모르기 때문에 좀 약간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중장기적으로는 뭐 KG 이니시스가 당분간은 좀 이익을 가장 많이 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공약주로도 KG 이니시스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정말 수혜를 많이 받을 것 같긴 한데 전자결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모멘텀은 사실 이게 외에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리오프닝 수혜주로도 엮일 수도 있고 또 애플페이 관련해서도 있고 여러 가지 좀 호재가 많네요. 근데 뭐 애플페이를 이제 쓰게 네. 되면 그만큼 전자결제 시장이 반쪽짜리였다가 이제 어떻게 완성체가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시장은 더 커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는 이제 현대카드밖에 지금 안 돼 있다라고 하지만 카드사 입장에서는 뭐 이게 돈이 된다라고 하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애플과의 협의를 통해서 아마 이제 애플페이를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점차 늘어날 걸로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이 좀 지리하게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이제 지나치게 선반영하는 부분 이런 부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자결제 시장이 커진다는 거는 결국에는 뭐 한국정보통신이라는 회사가 가장 큰 회사인데 그 회사가 아마 대장 역할을 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럼 전자결제 자체가 이제 예전에 주목받았던 부분들 옛날에 삼성페이가 나왔을 때 주목받았던 부분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시장이 커진다. 한 50% 정도의 성장은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미 주가는 좀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페이 관련주 뭐 선수도 계속해서 뭐 딱히 관련주 수혜주라고 볼 거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아봐야 합니다. 오늘 네. 시장에 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탑픽을 꼽자면 뭘 꼽으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시장 반응은 KG 모빌리언스 같은 종목이 갑자기 올라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나이스 정보통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올라오고 한국정보통신도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KG 인시스가 아마 가장 큰 수혜를 볼 걸로 보고 있고요. 모빌리언스가 이제 올라오는 이유는 이쪽은 현대카드랑 관련이 없는데 사실은 이쪽 이제 모바일 관련된 회사들 중에서 대부분 이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이제 고객사로 두고 있는 KG 모빌리언스가 만약에 이거를 KG 이니시스랑 같이 공동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더 커질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제 이쪽 관련된 섹터들은 지금 다 한번 올랐다가 조정이 한번 나올 걸로 보는데 본격적인 이제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 한번 뭐 불을 달굴 수도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좀 붙으시기보다는 네. 좀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관심 종목들을 좀 올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대표적인 건 KG 인시스, 뭐 KG 모빌리언스, 한국정보통신 정도를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올 한해 퍼포먼스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이걸 단기적인 공략주로 삼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실적을 보면서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일단 현대카드가 아니라 이제 다른 카드사들도 참전을 하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티머니도 이제 오픈은 되어 있는데 할 수는 있게 되어 있는데 아직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교통카드까지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아마 좀 더 시장은 커지지 않겠나 이렇게 네. 수혜주가 더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애플페이가 실질적으로 정말 이제 우리나라에 제대로 서비스가 되고 나서 과연 또 어떤 수혜주가 새롭게 생길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전자결제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관심 꾸준히 가져보자라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하이투자증권 디지털 마케팅부의 이권희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